안녕하세요. K입니다. 혹시 쾌락 적응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어른의 감정력, 이 책에 그와 관련된 실험이 있어서 더 찾아봤는데요. 1978년에 필립 브릭맨을 비롯한 미국의 몇몇 심리학자들이 한 가지 실험을 했대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과 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와 같은 신체 장애를 겪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행복감의 수준을 측정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쾌락 적응이라는 단어에서 이미 힌트를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복권 당첨자들이든 하반신 마비 환자들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 수준이 그 일을 경험하기 전과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두뇌는 변화에 매우 잘 적응하는 특성이 있어서 우리가 극단적인 감정 상태에 오래 머물게 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게 기쁨이든 슬픔이든 즐거움이든 절망이든 어쨌든 적응해서 어느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감정적인 균형을 유지하게 한다는 거죠. 이 실험에 대해 읽으면서 저는 제가 리뷰했던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그 책에 나왔던 한 가지 연구가 생각이 났는데요. 1993년에 미국의 연구자들이 4개의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던 나이 80이 넘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지금과 같은 몸으로 1년을 사는 것과 더 젊고 팔팔한 몸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적은 기간을 사는 것,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냐고요. 그랬더니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병들어 있는 그 상태라 할지라도 젊어서 더 조금 사는 것보다는 그냥 그 상태에서 더 오래 사는 게 낫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늙고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 둘 떠나고 아무 낙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도 사람은 적응하고 그 삶에서 또 나름의 행복을 느끼며 삶의 애착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외부적인 요인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은 다시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음의 병을 얻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없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쨌든 또 시련을 이겨내고 삶에서 다시 살 이유를 찾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외부적인 요소들을 바꾸려고 하지만 정작 실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외적인 요소가 사람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비율은 특히 그 지속률에 있어서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무엇이기에 그런 걸까요? 도대체 감정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이 책이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제목은 어른의 감정력이고요. 저자는 미국의 작가이자 자기계발 코치인 티보 메리스고요. 오픈도어 북스 출판사에서 발행됐습니다. 읽으면서 참 유익했어요. 내 감정은 내가 아니다.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라. 그 말이 책 전체에 걸쳐 자주 반복이 되는데요. 슬픔, 분노, 질투, 절망 등등 여러 감정들에 동화되거나 압도되지 않고 그런 감정들을 휘몰아칠 때 한 발짝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그 감정을 바라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걸 일깨워준 책이었습니다. 따로 코멘트 없이 책의 부분들을 쭉 읽어드릴 텐데요. 도움이 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읽어드릴게요. 감정의 힘을 다스리는 법. 감정은 다루기가 참 까다롭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감정의 작동 원리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이 장의 내용을 통해 감정의 이면에 숨은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순간마다 솟아오르려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감정은 휘발성을 지닌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어느 순간에는 행복하다가도 지나고 나면 갑자기 슬퍼지듯이 말이다. 이와 같이 감정 조절과 더불어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특성도 잘 알아야 한다. 언제나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행복해지는데 실패한다면 그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크게 자책하게 된다. 감정 조절은 감정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렇기에 감정을 스스로와 동일시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그리고 절대 슬퍼져서는 안 돼. 또는 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와 같은 말보다 그러한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감정을 현실로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정신적으로 강하더라도 살다 보면 여전히 슬픔이나 비통함 또는 우울함을 경험할 것이다. 이들 감정을 단번에 또는 지속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또한 가끔 실망감이나 배신감을 비롯하여 불안감, 분노, 수치심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물론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다. 감정은 언제나 생겨나면서도 사라진다. 여기에서는 언젠가 사라진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감정은 삶을 더 어렵게 하려고 생겨나지 않는다. 바로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 있으니 나타나는 것이다. 감정이 없다면 우리에게 성장은 없다. 부정적인 감정을 신체적 고통과 비슷하다고 생각해보자. 물론 아픈 건 싫겠지만 고통이 없다면 우리의 몸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신체적 고통은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 이에 당신으로 하여금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그 조치의 결과로 당신은 수술을 받거나 식단 또는 운동량을 조절하게 될 것이다. 반면 신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어 상황이 크게 나빠질 것이다. 때일은 죽음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감정의 작동 방식 또한 위와 비슷하다. 감정의 발산 역시 현재 상황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당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는 부정적인 스토리를 끊어내야 할 수도 있다. 감정의 장난. 다시는 행복해지지 못할 거라고 느낀 적이 있는가? 아니면 감정에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그 감정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느낀 적은 없었는가? 그렇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흔히 겪는 일이니까 말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필터와도 비슷해서 당신이 겪는 경험의 질을 낮춘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감정의 필터를 통해 모든 경험을 인지한다. 세상은 변함없이 그대로임에도 당신은 감정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을 때는 음식과 영화는 물론
참여하는 활동마저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 또한 덫에 걸린 듯 무력감에 빠져 모든 것의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된다. 반면 긍정적인 감정을 품은 상태에서는 삶 속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 음식은 꿀맛처럼 느껴지고 어떤 활동이라도 즐거워하며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레 호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 책에서 얻은 지식으로 무장한 당신은 우울한 감정에 다시는 빠지지 않으리라 믿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 생각은 틀렸다. 여전히 슬픔이나 좌절, 우울 또는 분노를 느낄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감정이 다가올 때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점점 더 현명해질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 또한 감정에 쉽게 휘둘리곤 한다. 물론 나는 스스로의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진 않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것을 감정 탓으로 돌리곤 한다. 그러다 보면 감정이 잠시 왔다 가는 방문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중요한 얘기인데 나는 때때로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곤 한다. 늘 생겨났다 사라지는 감정과 달리 나는 항상 그대로인데도 말이다. 한때 폭풍우처럼 격렬한 감정이 지나갔을 당시 내 감정을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스스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었는가? 흥미로운 사실로 감정이 갑자기 변할 때 외부 요인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실제로도 아닌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상황도 직장도 통장 잔고도 평소 안고 있던 문제들도 그대로인데 감정 상태만 급격히 달라지는 것이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가끔 그러한 일은 있었다. 그럴 때면 적게는 2-시간에서 많으면 며칠 동안 조금 우울했다가도 갑자기 평소의 감정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처럼 감정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동안에도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당신의 내적 소통 양상만 변했을 뿐이다. 이상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를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감정의 장난을 알아차리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한다. 더 나아가 그 일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를 통해 당신은 감정의 작동 방식을 좀 더 깊이 이해하면서 감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의 형성 과정 돌아보기. 해석. 부정적인 감정은 어떠한 사건을 항상 나름대로 해석할 때 생겨난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일을 놓고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 사람은 그 일로 크나큰 충격을 받는 반면 다른 사람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농부에게는 축복일 수 있겠지만 소풍을 가려 했던 이에겐 저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는 비에 대하여 저마다 다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건을 나름대로 해석해야 한다. 즉, 당신의 동의 없이 사건 자체만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바로 현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당신은 현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람에도 정작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고 있다. 당신은 소풍을 갈 수 있도록 날씨가 맑길 바랬지만 바람과는 달리 비가 내린다. 당신은 직장에서 승진하길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당신은 부업으로 돈을 벌길 바라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위와 같이 현실에 대한 당신의 해석으로 삶이 괴로워지기 시작한다. 현실은 그 자체로는 절대 괴로울 수가 없다. 동일시. 감정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공식 가운데 두 번째 요소인 동일시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기로 하겠다. 감정이 오래 지속되려면 동일시를 거쳐야 한다. 당신이 관심을 주지 않는 한 감정은 계속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나 감정에 깊은 관심을 보일수록, 즉 스스로를 감정과 동일시할수록 그 감정은 점점 더 강해진다.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를 감정과 동일시하려는 충동에 휩싸이다가 결국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당신의 감정이 곧 당신 자신은 아니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정은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그러니 당신이 슬프다고 말한다면 이는 사실이 아님을 기억하라. 누구도 슬프지 않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감정은 얼핏 당신처럼 보이지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곧 사라진다. 스스로를 태양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태양은 당신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즉 구름에 가려 보지 못하더라도 늘 그곳에 그대로 있으니까 말이다. 재차 언급하지만 당신의 감정은 당신 자체가 아니다. 당신이 슬픈 게 아니다. 당신은 그저 특정한 시점에 슬픔의 감정을 경험할 뿐이다. 이는 매우 중요하므로 당신이 그 차이를 알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법은 감정을 옷과 같이 여기는 것이다. 당신은 현재 어떠한 감정을 입고 있는가? 고향감인가? 아니면 우울인가? 슬픔인가? 어떤 옷을 입더라도 내일, 아니 지금부터 일주일 후면 당신은 분명 다른 옷을 입고 있을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당신이 옷을 얼마나 오래 입고 다니는가는 당신이 그 옷을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는 곧 자신의 감정에 대한 집착을 나타내는데 감정 그 자체에는 힘이 없다. 다만 당신의 의식이나 무의식에서 스스로를 감정과 동일시하면서 감정이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러다 결국 관심을 받지 못하는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면 다음 연습을 해보도록 하자. 분노가 치밀 때마다 관심을 온전히 기울여야 하는 활동에 참여하여 바쁘게 지내보자. 그러면 분노가 곧 사그라들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분노에 계속 매달리면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당신을 지배하는 주요 감정이 될 것이다. 반복. 이상을 통해 우리는 사건이나 생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 또한 달라짐을 발견하였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과 동일시하면 그것들이 주된 감정이 된다는 사실도 알았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면 당신은 마음을 능숙하게 다스림으로써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특정한 유형의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예로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저질렀거나 그렇게 했다고 믿는 안 좋은 행동에 계속 관심을 쏟는다면 분노가 점점 커질 것이다. 그렇게 몇 달을 넘도록 그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앙심을 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종종 그런 일을 겪는다. 그저 내려놓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별 도움도 되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에 매달려 시간만 낭비한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당신이 분노에서 벗어나 제3자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관찰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힘을 잃고 결국 분노에 관한 감정까지 사라질 것이다. 실제로 분노가 일자마자 바로 그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분노 또한 바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나를 괴롭히는 감정 내려놓기. 안타깝게도 누구도 당신에게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심지어 긍정적, 부정적 감정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사실도 배운 적이 없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것이므로 억눌러야 한다고 가르쳐왔다. 그 결과 당신은 여러 해 동안 감정을 억눌러 왔을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신은 그 감정을 잠재의식에 더 깊이 침잠시킴으로써 정체성을 일부러 고착화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당신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감정 패턴을 형성한다. 그 예로 자신이 기대만큼 잘하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수시로 죄책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면서 깊이 뿌리내린 신념으로 벌어진 현상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많은 감정의 응어리를 품고 있다. 따라서 그 감정을 내려놓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는 스스로의 잠재의식을 정리하여 삶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야 한다. 단기 해결책. 단기 해결책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날 때 그러한 감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에 소개한 방법을 직접 시도해보고 당신에게 잘 맞는 걸 찾아보자. A. 감정 전환하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라. 감정은 당신이 허용하는 선까지만 강력하다.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그에 집중하지 말고 바로 몸을 움직여라. 화가 난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라. 온종일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면 더 좋다. 감정 패턴을 깨라. 바보 같거나 특이한 행동으로 감정 패턴을 깨는 것도 좋다. 그 예로 고함을 지르거나 바보 같은 춤을 추거나 이상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 등이 있다. 몸을 움직여라. 자리에서 일어나 산책이나 팔굽혀 펴기 또는 춤을 추거나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취하라. 음악을 들어라. 좋아하는 음악을 듣다 보면 감정이 바뀌기도 한다. 큰 소리로 말하라. 권위 있고 큰 목소리로 스스로와 대화하듯 격려의 말을 해보자. 이는 당신의 말소리를 통해 감정을 바꾸는 작업이다. B. 실천하기. 바로 행동에 옮겨라. 스스로의 감정과는 별개로 해야 할 일을 바로 하자. 성인이라면 자신의 의향과 상관없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은 한다. 감정 상태를 바꾸기 위해 뭐라도 하라. 행동은 감정을 간접적으로 변화시킨다. 이에 스스로에게 현재의 감정 상태를 바꾸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보자.
그리고 바로 행동하라. C. 감정 인식하기. 기록하라. 펜과 종이를 준비하여 당신의 걱정거리와 그 이유, 그리고 해결 방안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라. 그간 일어난 일을 적어라. 먼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난 계기부터 적고 이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나 스토리를 사실 그대로 기록하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삶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그 일이 정말 그렇게 큰 일인가를 물어보아라. 대화하라. 친구와 대화하라. 당신이 현재 상황을 실제보다 더 과장하면서 과민하게 반응한 것일 수도 있다. 때때로 당신에겐 그저 다른 사람의 의견이 필요할 때도 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이었던 시절을 떠올려라. 그러면 당시의 감정 상태로 되돌아가 새로운 관점을 취할 수 있다. 이때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그때 기분이 어땠지? 당시에 나는 무슨 생각을 했었지? 당시에 내 인생관은 어땠지? 감정을 내려놓아라. 스스로에게 지금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물어라. 그 후에는 그 감정을 놓아주자. 스스로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더 이상 자신의 감정에 저항하거나 그 감정을 바꾸려 하지 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라. 당신의 감정을 포용하라.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최대한 면밀하게 살펴보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 감정과 거리를 두자. 그리고 그 감정에 호기심을 가져라. 그 감정의 핵심은 정확히 무엇인가? D. 긴장 완화하기. 휴식을 취하라.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라. 심신이 피로할 때는 제대로 쉬었을 때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 심호흡을 하라. 천천히 호흡을 하며 긴장을 풀어라. 호흡 방식은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호흡법을 활용해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아들여라. 긴장을 풀어라. 잠시 시간을 내어 근육을 풀어라. 턱 근육부터 시작하여 눈 주변과 얼굴 근육을 풀어라. 몸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몸의 긴장을 풀면 마음의 긴장도 풀린다. 당신의 문제에 감사를 표하라. 문제에 고마워하라. 문제는 모두 그만한 이유가 있기에 생기는 법이며 어떤 면에서는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장기적인 해결책. 다음에 소개한 방법을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 부정적인 감정 분석하기. 당신의 감정의 숨은 스토리를 찾아라. 펜과 종이를 준비하여 당신이 경험한 감정을 갖게 된 계기와 이유를 적어보라. 당신은 어떤 추정을 하고 있으며 당신에게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리고 당신의 스토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도 생각해보자. 당신의 감정을 일기로 표현하라. 매일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당신이 느낀 바를 적어보자.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을 찾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긍정 확언이나 시각화를 활용하라. 또는 이들과 관련된 연습도 좋은 방법이다. 마음 챙김 명상을 하라. 하루 동안 당신의 감정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명상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현재에 충실하며 특정 활동에 몰입하는 것이다. 앞선 방법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 움직임을 관찰해보자. B.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환경을 바꾸어라. 만일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에 둘러싸여 있다면 일단 환경부터 바꾸어 보라. 다른 곳에 가거나 부정적인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라. 비생산적인 활동을 중단하라. 당신의 삶에 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활동에 낭비하는 시간을 없애거나 줄여라. TV 시청 또는 웹서핑에 쏟는 시간이 그 좋은 예이다. C. 마음 다스리기. 일상적인 습관을 만들어라. 그러면 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매일 운동을 하거나 긍정 확언 반복하기 또는 감사 일기 쓰기 등이 있다. D. 에너지 비축하기. 에너지가 적을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 수면을 개선하라. 반드시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가능하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라.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라.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을 만든다 라는 말과 같이 정크푸드는 당신의 에너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당신의 식단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라. 휴식하라. 잠시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라. 심호흡을 하라. 제대로 된 호흡법을 배워라. 2. 도움 요청하기. 전문가와 상담하라. 자존감이 극도로 낮거나 우울증을 앓는 등 심각한 감정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하다. 타인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 아니다. 당신에 대한 타인의 생각이 어떻게 당신에게 해가 되겠는가? 해가 되는 것은 타인의 생각에 대한 당신의 시선이다. 그러니 당신의 생각을 바꿔라. 버논 하워드, 당신의 슈퍼마인드의 힘. 당신은 자의식이 지나치게 강한가? 이와 관련하여 이 장에서는 스스로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의식하는 이유와 함께 그러한 생각을 줄일 수 있는 일을 소개하고자 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먼저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 그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최근에 당신이 가장 심한 통증을 느꼈던 때를 떠올려 보자. 치통이나 수술 후 통증, 아니면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을 때의 통증도 괜찮다.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아프리카의 기근 문제나 중동에서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을 걱정했는가? 아니다. 그 당시 당신이 원했던 건 단 하나, 통증이 사라지는 것뿐이었을 것이다. 이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매일 24시간 동안 스스로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당신이 신체적, 정신적 행복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또한 지구상의 다른 사람들 또한 각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나 또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당신의 친한 친구, 가족, 그리고 동료 또한 마찬가지이다.
당신은 평생을 스스로와 함께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타인 역시 당신 생각을 할 거라는 잘못된 추측을 하기가 쉽다. 그러나 사실 타인은 의외로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씁쓸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니까 말이다. 다음과 같은 말도 있지 않은가? 나이 20에는 모든 사람의 생각에 신경을 쓰고 40이 되면 신경을 끄고 60에 접어들면 애초부터 누구도 자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당신은 그동안의 모든 실수와 곤란했던 순간을 기억하지만 타인은 그렇지 않다. 각자의 걱정만 하고 살기에도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저지른 과거의 실패를 일일이 기억하지 않는다. 당신이 소셜미디어에 포스팅한 내용을 모두 읽지 않는다. 당신의 곤란했던 순간을 기억하지 않는다. 당신 생각을 그리 자주 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향한 관심과는 달리 누구도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모두가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자신을 향한 타인의 생각에 신경을 쓰는 건 결국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이다. 이는 곧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 그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타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평생을 애쓰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래 봐야 별 소용없다. 당신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누군가는 여전히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고치려 해도 그 역시 별 소용이 없다. 각자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당신을 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사랑에 죽어라 매달리면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지 못하는 지루한 삶을 살기 쉽다. 결국 친구의 흉내를 내면서 주변 사람들 모두를 기쁘게 해주는 삶만을 살게 된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일은 잊어버리게 된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 타인의 생각은 당신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사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당신은 그저 내재된 개성과 의도를 최대한 표출하면 될 뿐이다. 즉, 진정한 당신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신이 할 일인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대통령이나 정치인처럼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 또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미움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러니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굳이 바꾸려 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관과 신념은 물론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또한 당신의 행동과 그 방식을 저마다의 필터를 통해 바라보고 해석할 자유도 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의 사랑을 굳이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장을 이루면서 진정한 당신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연습하기. 당신도 타인을 신경 쓰지 않음을 깨닫기. 당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다음 연습 중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점심 식사를 했던 식당의 여 종업원.
함께 식사를 한 고객이나 거리에서 마주친 사람 등 당신이 하루 동안 마주쳤거나 상호간의 교류가 있었던 사람을 모두 떠올려 봐라. 이 연습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당신이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 아마 전혀 생각한 적 없을 것이겠지만 말이다. 스스로도 잘 알겠지만 당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쓸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당신이 신경 쓰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그렇더라도 당신이 냉혹하다거나 이기적인 사람이란 뜻은 아니다. 당신 또한 한 사람일 뿐이니까. 에필로그. 감정 넘어 단단해진 자신을 마주하라. 이 책을 통해 당신이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데 필요한 방법을 배웠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감정의 질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스스로뿐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바꿈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당신의 감정을 똑바로 마주하길 바란다. 물론 사는 내내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경험할 것이다. 그때마다 당신의 감정이 곧 당신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리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려놓는 법을 배울 수 있길 바란다. 슬픔, 우울, 질투를 느끼거나 화가 날 때도 그 감정 또한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그저 그 감정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잠깐뿐인 감정이 지나간 뒤에도 당신의 존재만큼은 남아있으니까 말이다. 당신의 감정은 스스로를 인도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감정을 통해 최대한 많은 걸 배우고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한다. 당신의 존재가 감정에 달린 듯이 감정에 매달리지 마라. 감정이 당신을 규정짓는 양, 감정과 당신을 동일시하지 않길 바란다. 대신 감정을 통해 성장하라. 당신은 감정을 초월하는 존재다. 감정은 휘발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니까 말이다. 네, 어른의 감정력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에는 각 장마다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이론을 읽고 적용을 해보면 더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 내용이 참 마음에 들었고요. 시간을 내서 연습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볼 생각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